예, 이어서 264쪽의 필수예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문제를 보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동그라미를 쳐둬야 되겠죠? 자, 등차 수열에 뭐를 구하는 거냐?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호는 시그마 기호로 써져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 이게 결국 S10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등차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둘의 차이를 통해서 먼저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3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공차는 먼저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 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등차 수열 합을 자, 가운데 수를 먼저 찾고 더하는 개수를 곱했죠. 더하는 개수가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이 가운데 수는 맨 처음 맨 끝 더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2분의 A9 더하기 A2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다 같아. 그래서 가운데 수를 지금 문제에서 어떤 걸로 고르면 제일 좋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다. 이걸 등차수열 수업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두 번째 항을 이미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아니까 아홉 번째 항을 지금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아홉 번째 항은 뭐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써도 되고요.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써도 됩니다. 공차 7개에 더하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에다가 21을 더하니까 2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 이제 20 쓰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9에다가 10을 곱하기 때문에 정답은 19 곱하기 5 해서 95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괄호 1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문제도 보면 괄호 2번은 공비가 음수인 역시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자, 공비가 0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남아 있는 게 또 등비수열의 합이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등비수열의 합을 알려준 거예요. 자, 조건 두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먼저 다섯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눈 게 1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만큼 바로 공비 4제곱. 그래서 공비의 4제곱이 16이니까 공비 값은 우선은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합. 자, 등비수열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더하는 개수 몇 개? 5개를 더하니까 아래 지수에 5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첫째 항을 곱할 겁니다. 이 결과가 33이라는 거야.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적용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3분의 자,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32. 자, 그래서 3분의 첫째 항 곱하기 33. 요 결과가 33이라고 하니까 첫째 항은 3이다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항도 금방 구할 수 있죠. 따라서 괄호 2번의 이 등비수열의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6개 곱하면 되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2의 6제곱을 곱해서 정답은 19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수예제 4번의 문제 두 개를 다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은 밑에 확인 체크 하나를 할 건데 611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11번 문제를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부탁할 테니까 꼭 좀 미리 풀어보세요. 자,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요걸 구해보래요. 자, 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는 자, 요 동그라미 친 거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이죠. 다시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뭐야? 등차 수열 합이다 이 말이야. 등차 수열 합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등차 수열 합, 자, 가운데 수를 구할 거고 지금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이 개수는 지금 몇 개라는 걸 알아? 이 개수는 지금 10개라는 걸 아니까 자, 개수 10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자, 공차는 우선은 5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제 11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 나누기 2 이렇게 구성하지 않겠어요?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11번째 항 구해보면 첫째 항이 3이라고 하니까 등차 수열의 11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0개 더하죠. 그래서 53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의 20번째 항은 우리 방금 11번째 항 구했으니까 11번째 항을 기준으로 쓴다면 공차를 9개만 더하게 되죠. 그래서 53에다가 45를 더하니까 98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합을 계산해 보면 2분의 자, 여기 53이랑 98을 더하면 151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1에다가 5를 곱하니까 야, 이거 계산 너무 어려운데 755 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풀어볼 건데 다르게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거를 쓸 때 지금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잠깐 잘 봐주세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 이거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뭐가 빠졌다고 볼 수 있을까? 뭐를 빼면은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S10이죠. S10. 왜냐하면 S20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20번째까지를 더한 거고 S10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를 더한 거죠. 그래서 둘을 빼내면 결국 이렇게 오른쪽처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게 나온다는 것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 합을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지금 공차가 5고 첫째 항이 3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구성이 되고 n제곱의 개수는 공차가 아니라 2분의 공차라고 등차 수열 합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인 S1이 3, 2분의 6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네모친대에 2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자, 그래가지고 S20을 먼저 계산을 하고 정말로 n자리에 20을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와, 숫자 진짜 크죠? 1000 더하기 10 1010 1010 이렇게 여기서 S10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n자리에 이제 10을 넣겠죠? 자, 더하기 2분의 1의 10 그러면은 와, 이것도 진짜 크다. 250 더하기 5 그러면 255죠? 자, 그래서 1010에서 255를 빼면은 755가 나온다는 거를 같은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1번의 정답을 이렇게 755라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것도 책에 조금 써두면 좋은데 등차 수열 합 요거 정도는 그래도 써놔야지. 첫째 항이랑 공차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써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원리책 263쪽에 이제 필수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은 이게 무슨 수열일까라는 거야. 괄호 1번부터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우선 이렇게 분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분배를 해보면 일단 왼쪽 거 3의 k-1 자, 오른쪽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 연두색 동그라미 친 거는 2를 몇 번 더하는 거야? 6번 더하는 거죠. 2를 6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여기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 한번 나열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k자리 1부터 넣어가면서 그러면 3의 빵제곱 3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6개 마지막 k자리에 6 집어넣으면 3의 5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정도는 바로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k자리에 굳이 숫자를 넣지 않더라도. 잘 봐주세요. 이 동그라미 친 식이 지금 어떤 모양이냐 하면 지수의 1차식이죠. 잘 보세요. 자, 지수의 1차식이면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되나요? 지수의 1차식이면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썼냐 하면 첫째 항 공비 n-1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지수에 이렇게 1차씩 들어가는 순간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사실 등비수열 합이에요. 등비수열 합. 그러면 개수는 일단 몇 개를 더하지? 개수는 일단 6개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는 바로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더하는 개수 6개죠. 첫째 항 1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12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2분의 728에서 3의 6제곱이 729니까 거기서 12를 뺍니다. 그러면 364에서 12를 빼니까 정답은 332가 정답이 되겠어요. 왜 332? 352지. 미안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별표를 아주 조그맣게 하나 정도 쳐두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모양을 거의 외워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야,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게 생겼죠. 물론 이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K자리에 직접 다 숫자를 넣어가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분수 쪼개가지고 검은색 표시한 거는 5분의 3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도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이해되죠? 자, 그래가지고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이제 검은색에 따로 요 시그마 붙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원리 책에 다른 건 뭐라더라도 이 괄호 2번 관련해서 이 오른쪽에 이렇게 정도는 좀 써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좀 일시정지 좀 누르고 좀 써라. 제발 부탁한다. 알았지?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지 말고 좀 써야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괄호 2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문제처럼 여기 지금 지수의 1차식이 들어가 있다는 점 보이죠?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내가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럼 좀 넣어보세요. 나열 몇 개 해보세요. 첫째 항 5분의 3, 두 번째 항 5분의 3 제곱 25분의 9라고 계산해도 되는데 이걸 일부러 거듭제곱 형태로 썼을 때 그냥 보이잖아. 얼마씩 곱하는지. 그래서 검은색 같은 경우는 첫째 항도 5분의 3, 공비도 얼마? 5분의 3.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비수열 합 쓰면 되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이제 써보면 1 빼기 공비, 자, 1 빼기 공비 더하는 개수는 8개, 첫째 항 5분의 3. 자, 그래서 분자분모에 똑같이 5 곱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에 1 빼기 5분의 3 8제곱. 자, 반면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역시 나열을 좀 해보는 겁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5분의 2. 그 다음에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게 아마 금방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항 마이너스 5분의 2. 공비도 지금 마이너스 5분의 2죠.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 등비수열 합이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더하는 개수 8개인 거 똑같고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자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7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이 동그라미 친 거 지수가 짝수니까 1 빼기 5분의 2 8제곱. 그래서 그냥 괄호 2번은 요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둘이 덧셈한다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개념원리 책에서는 이걸 이제 전개해서 어느 정도 통분도 좀 했는데 요거 8제곱은 다 계산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요 정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10번 확인 체크해서 우선은 괄호 2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괄호 2번 문제 써봤죠. 아까 방금 다뤘던 필수예제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4분의 5의 K제곱이라고 바로 쓸 수 있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가운데 덧셈인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검은색 같은 경우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4분의 5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나열을 몇 개 해보면 금방 파악이 되죠. 그래서 검은색 같은 경우는 1 빼기 공비, 공비 빼기 1로 합시다. 그 공비가 1보다 크잖아. 자, 더하는 개수 10개고요. 첫째 항도 4분의 5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분자분모에 4 곱해서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는 첫째 항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공비 또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것 금방 파악이 되죠. 그래서 1 빼기 공비, 자, 첫째 항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1 빼기 공비 10제곱.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분자분모에 숫자 4를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7분의 마이너스 3 1, 여기 지수 짝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죠. 자,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쓰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괄호 1번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눈썰미가 필요한 문제인데, 물론 이 파란색 다 합 쓰고 분홍색 합 다 써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수열이 이렇게 똑같죠. 검은색으로 표시한 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는 K가 1일 때부터 쭉 써서 16, 17을 거쳐서 30일 때까지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반면 회색 동그라미 친 거는 K가 처음 시작이 얼마부터 시작이니까 16부터 시작이니까 K 자리에 16부터 집어넣은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를 빼는 거예요. 2를 빼면 여기서 요만큼이 없어진다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남아있는 게 결국 첫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15번째 항까지만 나열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 수열을 한번 조금 나열해 보면 첫째 항이 6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3 곱하기 2제곱이고 세 번째 항 3 곱하기 2세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등비 수열이야. 지수가 1차식이니까. 첫째 항이 6이고 공비는 2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되죠. 개수는 15개입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 합 같은 경우에 괄호 1번 이제 써보면 자,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개수 15개고 첫째 항이 6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에 2에 15제곱 빼기 1 그냥 요 정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자연수의 거듭제곱합 공식과 그 적용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